원장님, 마주하신 환자 중에서 음경 확대술을 보시기에 굳이 라고 생각하셨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음경 확대술을 하면 도대체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의 완성 이창기입니다. 오늘은 차알못, 유알못 의사 캐릭터가 아닌 본캐인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질환에 대한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궁금하셨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크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설마 그 크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게 평균인가?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크기에 관한 인간의 오래된 관심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음경 확대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성들의 이 크기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고대 이집트 속 민씨는 항상 발기된 남성 성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노골적인 발기된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이 요상한 그림에 대해 리차드 윌키스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미는 발기한 남성 성기 모습을 한 남신으로 표현되며 이는 비옥함의 상징을 나타낸다. 즉 미의 모습은 단순히 성적 표현이 아닌 이집트 왕국의 번영과 다산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기록은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 프리아푸스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클래시컬 딕셔너리에서는 프리아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는데요. 프리아푸스는 과도하게 큰 영구적으로 발기한 남성 성기를 갖춘 소규모 비옥신으로 표현된다. 즉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발기된 성기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 사람들에게 이게 이상적인 성기의 크기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시대의 남성 조각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성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큰 성기를 가진 인물이 방탄하거나 야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더불어 절제와 조화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 철학적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예술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서 조각상에서는 성기를 작고 단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거죠. 자, 계속해서 이번엔 동양권의 나라 중 성기의 크기에 대해 다룬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고대 문헌인 카마수트라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크기를 종류별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성기 크기를 분류함에 있어 동물을 은유한 점입니다. 토끼, 황소, 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를 통한 성적 궁합을 논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은유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중국 도교 문헌에서도 남성의 성기 크기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크면 큰 대로, 너무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 동양권의 나라에서는 크면 무조건 좋다 보다는 함께 어울려야 좋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래도 크면 좋잖아 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매체와 포르노 산업이 보편화되면서 남성 성기를 미적 성적 능력의 상징으로 보게 된 점을 꼽습니다. 포르노 속 과장된 남성 성기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남자지 같은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몸과 비교하여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키우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음경 크기가 심리적 만족과 성적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 잡으면서 성기 크기에 대한 집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 음경 확대술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20세기 후반,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방이나 진피 이식을 사용한 음경둘레 확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음경의 확대뿐만 아니라 귀두 확대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 복합 음경 확대술이 등장하면서 이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나 엉덩이 진피를 떼어내어 음경에 이식하게 되는 진피 이식 수술은 진피를 떼어낸 자리가 수술 후에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공 진피가 개발되면서 대체 진피 그리고 저장 진피를 통한 복합 음경 확대술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비수술적인 방식을 통해 오늘날은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맞는 방법으로 이런 음경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나 시술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마주하신 환자 중에서 음경 확대술을 보시기에 굳이라고 생각하셨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이게 희한한 게 생각보다 이런 음경 확대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실제 음경 크기를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왜소한 분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평균 이상 되는 크기를 가지고 계신데도 이걸 확대하는 게 본인의 만족, 더 크게 확대하길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과 필요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음경 확대술을 하면 도대체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숫자로 딱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환자분마다 이게 늘어날 수 있는 피부 공간이나 이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진료할 때 신체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부나 요 성기 크기를 보고 그리고서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언제부터 이런 크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음경 확대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사회나 매체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는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진정한 자신감이자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걸 소중히 생각하고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